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워하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분들도 인터뷰에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는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모신 분은 지금 현재 창업도약 패키지 KT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인비저블 아이디어의 윤원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인비저블 아이디어가 스루라는 서비스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일단 어떤 회사이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루는 우리 주변에 흔한 일반적인 카페나 음식점 등을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인비저블 아이디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는. 네. 지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루군요. 네, 뭐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그 스루. 네, 맞습니다. 네, 그 스루라는 앱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현재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좀 배달이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스루는 배달하고는 약간 또 좀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여기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루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외식업을 14년 동안 했었는데요. 네. 그 외식업을 하는 와중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서비스에 주목을 하게 됐고 때마침 또 배달도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외식업자로서 사실 이렇게 공짜 배달 시절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미 일단 그 상당 부분을 사업자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인지를 못하는 단계였고 그때 제가 주목을 했던 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드라이브 스루라는 서비스가 결국은 인건비가 비쌀 때 배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너무 땅이 좁다 보니 미국처럼 드라이브 스루라는 매장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IT 서비스란 접목을 해서 일반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스루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요. 네. 뭐냐면 주문을 먼저 고객이 하고 고객이 언제 도착할지 예약을 하면 매장에서는 그 고객의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상품을 준비하고 저희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이동하는 그 시간과 또 실시간 위치를 사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도착을 했을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딱 맞은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상품을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일단 업주라고 하시는 가게 주인장님이 가게 주인이 먼저 이거를 하겠다라고 먼저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채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거는 뭐 처음 가는 가게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뭐 몇 번 가봤거나 뭐 테이크아웃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이런 좀 약간 단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업주분들께서 주인장이 고객한테 우리 이런 서비스 한다 이렇게 약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저희 솔루션은 뭐 새로운 고객을 저희가 데려다 준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채택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차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뛰어들으실 필요 없고 와서 또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솔루션을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죠. 네. 그럼 소개가 되면은 고객은 뭔가 앱을 실제 이용을 하려면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 거죠. 앱이 스루 앱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장 주인을 위한 앱은 또 따로 있겠네요. 네, 그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포스 그 PC에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장님 사용하던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아무래도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가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업주분들이 저희 방송을 볼 확률은 굉장히 낮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우리 서비스가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있었나 되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스루 서비스는 언제 론칭을 했었습니까? 작년 7월에 정식 서비스 런칭을 했고 네. 베타 서비스를 그 전에 한 10개월 정도 했었고요. 네네. 토탈 뭐 지금을 따지면 한 20개월 20개월. 네, 좀 넘게. 네. 그러면 네, 약간 네. 2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식 서비스는 작년 7월이라고 하면 지금 한 딱 1년 정도? 네. 1년 정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성과가 일단 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가 늘어나셔야 네. 저희 서비스 잘 될 것 같은데 몇 네. 개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저희 솔루션이 설치된 매장 기준으로는 3,200여 개 정도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가입자 수는 한 5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만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 네. 네네. 그러면 3,200개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개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가 좀 침투를 했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용을 하시게 된 겁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브랜드 협약을 맺어서 매장 늘린 부분이 사실 제일 크고요. 그 전에는 일단 카페 위주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최근의 성과들은 사실 그런 매장들을 통해서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음료보다는 약간 뭔가 치킨이나 이런 먹는 거를 테이크 아웃을 많이 해가지 않을까? 네. 차를 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약간 카페라고 하면은 커피 네.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오히려 카페가 더 많고요. 네네. 사실 배달 서비스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 사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못 느끼게끔 배달료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배달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제 생각에 또 별로 없어요. 근데 카페 같이 좀 금액 단위가 낮은 음식이나 음료의 경우에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선 니즈가 훨씬 크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분이 퇴근하는 길에 자기 동네 단골 카페에 간다라고 했을 때 출근. 수루가 없었을 때는 어디엔가 뭔가 주차를 하고 거기 불법 주차 내지는 이런 걸 하고 네. 가서 이제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받아서 다시 차 타고 갔다면 네. 아니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했겠지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수루를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획기적으로 많이 편리해지고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떤 솔루션을 그 점주가 저희 걸 채택하는 이유는 결국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 매출이 안 높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고객이 편의를 느끼면 한 번 이용할 거 두 번 이용하고 다른 카페를 이용할 걸 또 이 카페를 이용하고 그런 낙인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승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카페 위주로 지금 약간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퍼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많이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음식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포장 할인에 되게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사장님들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포장을 할인을 하고 나면 원래 이게 원가 아니야? 라는 또 소비자적인 마인드가 저희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값에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사장님들을 저희 수루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할인해 주세요 라는 걸로 아직은 덜 다가가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음식은 아직 없고요. 네. 카페는 테이크아웃 하면 네. 원래 할인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테이크아웃 값 할인이 있는 경우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계 브랜드들이 대부분 20% 뭐 30% 이렇게 할인을 하지 네. 국내 브랜드는 뭐 500원, 1000원 할인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배달료는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어떤 솔루션을 고객이 배달 대신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그 밸류 차이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비슷하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결제에서 약간의 마진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매장들의 월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의 수루라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매장은 진짜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대가를 정액으로 내는 거네요. 네, 정액제입니다. 네. 네. 그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주문을 할 거고 결제를 우리 앱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거기에서 약간 정도를 또 우리가 네, 뭐 수수료를 한다. 수수료로 추천한다. 네, 결제 수수료로.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되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뭐 거래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월 거래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 네. 금액도 카페 같은 경우가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래 금액도 낮고요. 네. 다만 이제 성장을 제가 봤을 때 가장 네. 고무적으로 보는 건 결국은 고객을 획득을 하는 비용이 드느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은 아니고 앞으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솔루션 단계에서 저희가 또 그런 고객을 획득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면 사실 그 서비스가 종속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CAC가 1,000원 미만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매장도 저희가 어떤 그전에는 저희 돈을 써가면서 영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떤 사업적인 전환점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미 뭐 많은 걸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이미 기본적으로 포스 깔아가지고 매장 내세는 나는 매출은 그거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거고 네. 뭐 배민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뭐 이 배달업체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뭔가 설치가 돼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뭐 드라이브 스루라는 걸 한번 구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 솔루션도 도입해서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맞습니다. 좀 뭐라고 해도 굉장히 주인장 입장에서는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 허들을 결국 뚫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루 외에 뭐 저희가 또 기획하고 뭐 다른 어떤 확장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결국은 매출이 좋은 말로 하면 다변화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은 채널에서 주문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비하인드라는 따로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의 뜻처럼 뒤에서 그런 매장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올해 7월에 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가 그러면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F&B 매장들이 디지털 전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매출을 통합해준다 또는 주문을 통합해준다. 근데 그 주문을 하나로 모아서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푸시 프로그램 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이 솔루션을 7월에 비하인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비하인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루로 시작을 했지만 스루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약간 영세한 아까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실제로 뭐 적용해서 쓰는 곳들이 좀 있습니까? 7월 달에 있으면? 지금 뭐 며칠이 안 되긴 했는 것 네, 같은데. 7월에 출시를 사실은 한 이유가 그 소신공에서 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의 그 보급 기업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수주받은 거를 이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7월로 좀 당겨졌는데요. 네. 아예 공개적으로 퍼블리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을 신청한 한 20여 개 매장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뭐 대표님이 맨 처음에 이제 뭐 저희가 스루라는 걸 하게 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본인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왜 스루를 하게 되신 겁니까, 대표님은? 사실 제가 그 어떤 외식 사업을 지금 1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제가 한 조금 규모가 작지는 않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막 시장 조사를 한 게 한 16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 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그냥 오피스 빌딩을 하는 게 더 수익 모델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특히 도심에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스루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원래 하려고 했는데 법인 설립한 그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너는 운이 좋다. 네.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각광을 받는 거야.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시죠. 네. 그 코로나 때 임시 네. 그 다 드라이브 스루 네. 방식으로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가 오히려 저희가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 안 맞나? 또는 저희 비즈니스를 이 세상이 원하지 않나? 라는 네. 착각을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배달이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달의 비용을 일정 부분 나라도 책임져주고 네. 고객도 감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비용도 쌌고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 서비스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어려운 시기를 뭐 어떻게 보면 겪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서 좀 더 탄탄해졌다고 보고요. 네네.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오판한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플랫폼인가?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플랫폼이란 말을 제가 한 1년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뭐 웨이팅 서비스 하는 그런 솔루션처럼 네네. 저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느낀 것처럼 우리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 있을까? 네. 지 드라이브 스루 솔루션이라는 어떤 스루라는 앱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까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배달 플랫폼들은 사실 그 후자에 가깝잖아요. 어떤 매장을 창업을 하면서 그 플랫폼을 타겟으로 매장을 창업하는 네네. 경우가 생길 정도로.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한테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한테 그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이용하려면 드라이브 스루의 앱을 이제 사실은 설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런 곳이 많아지면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순간 할 때도 생기겠죠? 네,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제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맞습니다. 과금 구조도 우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느낌으로 받고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부족함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가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라고 느끼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비하인드라고 표현하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한테 가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해주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 의도는 정확하게 맞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도만 갖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이제 판단을 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스루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기반
어떤 인프라가 뭔지부터 네.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하는 네. 이 과정에서가 네. 사실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사실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스루라는 앱에 띄우면 스루가 되고요. 네. 네. 그걸 키오스크에 띄우면 키오스크 앱이 되고 뭐 테이블 오더에다 띄우면 테이블 오더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프론트 단만 바꿔도 스마트 네. 오더의 거의 뭐 70%를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네. 네. 의도적으로는 그러면 왜 이런 서비스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스루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스루는 사실 어떤 매장이 주 수입원이 되거나 주 매출원이 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물론 네. 우리는 진짜 드라이브 스루로만 할 거야 라는 전문적인 매장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저희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 중에 메인 주문까지, 그러니까 메인의 시스템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스루를 영업하는데 어떤 되게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스루라고 하는 걸로 네. 그죠? 스루 전문 매장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네. 어차피 드라이브 스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는 일단 성공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업주분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면서 지금 넓혀가고 있는 단계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성과는 아직까지 비하인드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보급하는 네, 단계니까. 이제 뭐 한 달 좀 넘어서. 네네. 네. 일단 그거와 연관해서 스루와 비하인드의 어떤 조합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투자 때문에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회사가 설립된 건 언제 설립된 거죠? 20년 2월에 설립돼서 이제 네. 만 3년 6개월 됐습니다. 3년 6개월 됐고. 네. 그러면은 그동안 투자는 받으셨나요? 네, 시드 투자로 작년 6월에 약 6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주로 투자를 받으면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투자에 지금 나서고 계신 건가요? 결국은 사업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일 큰 부분이 사용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영업을 강화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하인드라는 영업의 어떤 무기를 더 강화하는 이쪽 단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엔드 유저를 또 모집하는 또 차량용 앱이라던가 네네. 저희 프론트를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네네. 기술 개발 부분에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개발과 영업, 마케팅? 네, 영업이고요. 근데 마케팅은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막 어디다가 할 그런 플랫폼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마케팅은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지금은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저희가 포지셔닝을 해서 열심히 네. 마케팅을 영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솔루션이다. 이렇게 네. 해서 좀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단편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저희 영업자나 어떤 브랜드나 어떤 그 매장을 영업을 할 때 기존에는 스루 서비스를 설명하고 아닌데 그럼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비하인드라는 솔루션 또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네. 무기가 다양화됐고 네네. 자연스럽게 비하인드를 쓰게 되면 스루가 자연스럽게 연동이 네.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비하인드의 어떤 그러면 성과 네. 그게 이렇게 매장을 넓힌다기보다는 네. 지금 오히려 저희가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의 포스 시스템이라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원하는 어떤 벤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제휴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렇게 다 또 매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벤 영업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 네. 스루 솔루션이 비하인드가 퍼지는 게 스루 솔루션 퍼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네. 비하인드가 퍼지면서 스루의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비하인드라고 하는, 아니, 비하인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스루라고 하는, 드라이브 스루와 연관된 것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걸 원하는 곳에는 그걸 주고, 또 더 다른 걸 원하는 곳에는 충분히 딴 걸 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소상공인들이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 이제 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은 아까 이제 대표님이 원래 요 직업을 하고 계셨고, 네. 이거하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셨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대표가 외식업을 14년 한 네. 경험으로 경력 지금 이 비즈니스를 만든 거고요. 그 밑에는 사실 두 조직이 있어요. 한 조직은 개발자 조직. 네네. 저희 CTO 분은 네덜란드계 이제 개발자인데 네. 저랑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네. 모든 자체 기술을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 영업 조직을 맡고 계시는 그 이사님은 일단 이 핀테크 분야 또 거래 결제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어떤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를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자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그럼 실제로 지금 아까 어느 용도로 사용하겠다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는 얼마 정도를 언제까지 지금 레이징을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말까지가 목표고요. 예, 예. 20억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20억을 받아서 빨리 뭔가 개발도 하고, 네. 또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대표님 표현하신 대로 약간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 스루 앱을 사용되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더 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인비저블 아이디어가 스루 외에 아까 비하인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저희가 생각하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투자나 어떤 비즈니스의 시기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포장이나 픽업 주문에 대한 호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페인 포인트가 지금 무르익어 있을 때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진심을 담아서 저희 사업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있어서 투자를 시작을 한 거고요. 투자 유치를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투자를 모집을 할 생각은 올해는 없었어요. 계획이.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차량 쪽 앱 개발과 또 이 비하인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영업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더 빠르게 또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공식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배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물류나 배달 쪽은 늘었다가, 요즘 배달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다양한 어떤 뭔가, 픽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소상공인 분들이 원하는 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솔루션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비저블 아이디어가 지금 이제 다 포괄해서 개발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스루의 어떤 역량,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향후에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